예, 파이썬 19번째 기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 수정, 삭제,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수업을 멈췄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서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하고 리스트에 대한 어떤 이제 값에 대한 수정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파이참 말고 제가 콘솔에다가 직접 한번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vi로 자, basic list.py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리스트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놓고 1, 2, 3, 4, 5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수정할 거는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값은 인덱스로 따지면 0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있기 때문에 수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리스트 데이터 해놓고 2라고 한 다음에 제가 100이라고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하기 전에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수정한 후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 list data 라고 한 다음에 자,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징 리스트. 자, 보시면은 자, 이번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지금 3에서 100으로 수정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파이썬의 리스트가 메모리에 이제 어떤 공간 안에 차지하게 될 때 그 스트링하고는 좀 다르게 각각의 원소들이 각각의 따로따로의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낱개로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는 통짜로 하나의 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각각의 따로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정하는 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속된 값을 수정할 때는 이제 슬라이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에 3이라고 하면은 1부터 2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동일하게 자, 제가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짓겠습니다. py 해놓고 자, number라고 한 다음에 자,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 3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가 0이고 1, 2, 3, 4겠죠. 자, 근데 슬라이싱에서 1, 3은 범위는 2, 3에 해당되는 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값을 A, B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넘버 자, 1, 3이라고 해놓고 자, 그 값을 각각 A와 B로 바꿀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넘버 값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 전에 리스트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number 라고 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죠. python 3 코드. 자, 그러면 1하고 2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범위에 있는 2, 3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A하고 B로 바뀌게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슬라이싱으로도 리스트의 어떤 특정한 값을 연속된 값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de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 이제 삭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제. 자, 리스트에 지금 앞에서는 계속 수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에 대한 것도 있겠죠. 삭제를 할 때는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에 해당하는 공간이 해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 A, B, 4, 5라고 한 리스트에 1이 어떤 0x 3, 4라고 하는 메모리 어떤 주소에 1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보죠. 1이 숫자 1이 0x34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에. 자, 근데 대를 호출하게 돼버리면 메모리가 해제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0x34에 다른 특정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그 코드가 끝나기 전에 해당 메모리의 공간을 해제를 시켜버리면 그 공간 안에 어떤 다른 값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되셨습니까? 그래서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금 num0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주게 되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값이 메모리 해제돼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위치에 또 다른 값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ee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free를 하면은 이제 메모리를 해제시켜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free하고 동일한 그 역할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제가 여기다가 뭐 코드 3.py 해놓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del 한 다음에 number, 자, 0의 값을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줄게 라고 한 다음에, 자, number를 한번 출력을 해 주게 되면, 자, 0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 1이라고 하는 값이 메모리가 해제되면서 그 값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 메모리 공간 안에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해제는.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C 언어를 해보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 그러니까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해제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자원이 무한정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공간 안에 데이터를 계속 쓰게 되면 언젠가는 풀이 나겠죠. 근데 내가 굳이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을 계속적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면 이걸 누군가 다시 한번 그 위치의 값을 라이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C 언어에서는 free로 그 공간을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데이터를 어떤 수정을 하거나 어떤 변경을 하거나 이제 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건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자, 슬라이싱을 줘서 이제 빈 공간에 리스트를 주게 되면 그 공간이 이제 메모리 해제되는 그러한 그 동일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리스트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스트의 함수. 자, 리스트에서는 이제 C 언어하고 비슷하게 C 언어로 치자면은 이제 array, 배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array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함수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appe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한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10개를 주면은 어떤 메모리 공간에 10개를 할당을 받고 그 공간 안에다 값을 이제 적재를 하게 되죠. 근데 C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파이썬에서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하고, 이 appe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그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면 얘를 어떤 다른 구조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어레이 말고 뭐 링크드 리스트나 이런 것들로 선언을 해서 뭐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그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구조를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어펜드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어떤 형,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펜드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라고 한 추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리스트에 지금 다음과 같이 화이트, 그다음 뭐 옐로우, 블루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어펜드라고 해놓고 블랙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를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블랙이 뺀 뒷공간에 추가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어펜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추가라고 하는 건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메모리에 어떤 스택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스택.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엎어놓은 컷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자, 이런 컷 모양이라고 봤을 때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적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 20이라고 하는 값이 쭉 적재되어 있는데 여기 append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추가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스택에서는. 그래서 append 뭐 30이라고 하면은 30이 위에 공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반대로 push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빼는 함수거든요. push.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이제 리스트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빼는 거에 대한 함수가 존재를 해요. push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원적인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택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append는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언제나 뒷공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0에 해당되는 인덱스고 그다음 얘가 1이라고 한 인덱스고 얘가 2라고 한 인덱스면 블랙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당연히 3이라고 한 인덱스에 적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자열 혹은 또 다른 값이 append돼서 추가되면 이 뒷단에 붙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예시를 한번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자면 자, 제가 뭐 v code 4.py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list sample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추가해 볼까요? 자, 얘를 뭐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놓고 추가한 다음에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리스트 샘플. 그 다음에 리스트 샘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append를 해서 데이터를 뒷단에다가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블랙.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리스트 샘플 하고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4. 자, 그럼 뒤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설트는 뭐냐면 자, append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리스트의 뒷단에 붙게 된다라고 본다면 이제 insert 같은 경우는 값이 두 개예요. argument. 즉 얘도 insert 자체도 함수기 때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인자값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삽입할 위치가 되겠고요. 하나는 삽입할 데이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1의 위치에 그린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시키겠다, 인서트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0, 1, 그러니까 기존의 옐로우가 1의 위치에 있다가
다음과 같은 inser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됨과 동시에 gree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옐로우가 위치하고 있었던 1의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옐로우는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C 언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해 보셨다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뒤에 있는 이제 노드들을 뒤로 밀죠. 이제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트가 보셨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의 위치에 그린이라고 하는 문자를 심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화이트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화이트는 1로 인덱스가 하나 추가돼서 증가돼서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면 num list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1, 2, 3, 4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um list라고 한 다음에 자, insert라고 해볼게요. insert. 자, 보시면은 함수의 원형을 보면 자, insert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인덱스 값이 들어올 거고 오브젝트 값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값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뭐 헬로라고 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돌리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보면 자, 얘가 0이고 1이고 2이기 때문에 자, 1, 2,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 박힐 거고 3, 4가 뒤로 가서 밀리게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예측을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프린트 해놓고 num 리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코드 5겠죠? 자, 4가 밀리게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서트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인서트에 대한 함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깐 영상을 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